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5일입니다. 정오를 넘어서 1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가연동에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12시 5분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방재난본부청 대형 화재 서대문 3 충정로 3과 KT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 인근 주민 통신장애 발생. 2시 29분에 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재로 KT 휴대폰, 전화, 인터넷 등 통신장애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복구 1 내지 2일 예정. 4시 55분에는 서울특별시청 휴대전화 메시지가 왔습니다. 복구는 금일로 휴대전화 복구는 금일로 70%.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 결제는 1, 2일 더 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KT 서비스 전화를 쓰지 않고 다른 전화를 쓰니까 저의 휴대전화는 가동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아내의 전화는 KT를 쓰니까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이 켜도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또 집전화, 유선전화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조용해져. 저는 바깥에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도 안 되고 유선 전화도 안 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종일 텔레비전을 안 켜니까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안 청소하고 했다면서 그렇게 나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마을을 한번 나가봤어요. 이 편의점에 갔더니 카드 결제가 안 되어가지고 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현역까지 걸어서 내려왔는데 거기는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카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KT 시스템을 쓰지 않았어. 이러니까 무슨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니까 텔레비전에 빼앗겼던 시간을 다른 데 쓰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거. 또 제 핸드폰은 되니까 유튜브를 틀어서 그 명곡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틀어서 노래를 자주 듣는데 특히 그 몰몬 합창단의 노래가 합창이 죄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찬송가 그리고 오데니보이 같은 명곡 뭐 안 나오는 게 없죠.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노래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곡을 집어넣으면은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같은 제목의 노래가 수백 건이 달립니다. 데니보이 치면은 뭐 유명한 사람, 근데 해리 베라폰테가 1950년대에 카네기 홀에서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부터 최근에 존 맥케인 장례식 때 르네 플레밍이 불렀던 데니보이까지 수백 개가 달립니다. 이것저것 들으니까 갑자기 집안에 음악이 흘러 넘쳤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거의 뭐 티각태각하고 총 쏘고 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시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집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휴대전화가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 하루 정도의 고립에서 도심 고립에서 탈출한 거죠. 도심의 고립에서 탈출한 겁니다. 가끔 이런 일을 한번 뭐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하면은 얼마나 우리 생활이 텔레비전에 장악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생활이 간편해졌습니다. 간편해졌어요. 그러나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제 집에서 글 쓸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 IT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보 통신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전, 카드, 전자카드 결제기 등등 수도 없죠. 우리 생활이 온통 전자제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자제품으로. 근데 이 전자기기는 위험하죠. 한번 시스템이 고장나면은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하죠. 예, 근데 북한에서 서울상공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 전자기파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통신체제가 마비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군대의 대비는 되어 있다고 보지만 민간인들은 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랬을 때 전쟁 수행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EMP 폭탄이라고 합니다. EMP. 자,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면은 기계가 고장나면은 사람이 고장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번에는 수십만 명이 되겠죠.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그렇겠지만 기계를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도 실수를 합니다. 기계도 오작동을 합니다. 어제는 기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화재가 났으니까 기계가 그 취약성을 드러낸 경우입니다만은 몇 차례 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가 지난 10월 29일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해서 13분 뒤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오작동에 의한 추락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수가 얼마나 들렸느냐 또는 굽혀졌느냐 하는 것을 재는 센서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오작동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는데 그 추락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기술을 굽히게 만들어 가지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비행 기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20도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맹렬한 속도로 떨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조종사들이 잘못을 알고 조종관을 잡고 막 당겨 올렸다고 합니다. 기술을 당겨 올렸지만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이 기술을 들어 올리는 이 작동이 기계에 먹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명이 죽었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으로, 기계의 배신으로 인간이 죽는 거죠. 또 이런 사고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에어프랑스, 옛날도 아니죠. 2009년 무렵인데 리오데자네이로를 출발해가지고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가 이 터뷸런스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던 중에 그 장치가 얼어붙어 가지고 갑자기 이 자동 조종 장치가 풀리고 수동 조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요새 한국 조종사 보면 세계 모든 조종사들이 이제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동 조종 장치가 풀리고 자기가 직접 조종관을 가지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험이 거의 없어졌어요.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하니까 이 조종사가 에어프랑스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제대로 몰지를 못했어요. 왼쪽으로 기울다가 오른쪽으로 기울다가 이래서 하면 당황해서 이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으면 쭉 됐는데 불안하니까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수가 들린 상태니까 기수가 너무 들려버리면 여객기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 양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대서양에 떨어져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기계의 오작동에 의한 것입니다. 어제 KT 화재 사고도 그런 것이죠. 기계 속에서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이 기계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제 아마 수십만 명이, 서울시민 수십만 명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심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재앙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기계 오작동은 바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계 속에서 살면서 반드시 이 기계가 나를 배신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후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국가도 대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대안을 항공기에서는 fail safe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보통 2중, 3중의 대안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런 점에서 가장 취약하니까 또 가장 고도의 이 백업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대안이 있느냐? 예컨대 핵 문제를 한번 놓고 본다면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폐기 안 했을 때의 대안이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폐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은 결정적 위기에 처합니다. 후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 계획. 문재인 정권의 후보 계획은 뭐냐? 없죠. 지금 만들어야죠. 후보 계획은 첫째,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한 100배 좀 더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하고 괌에다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북한을 겨냥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국민들에게 핵폭탄이 떨어질 때 당신은 이쪽으로 피하면 된다 해가지고 피난처를 가르쳐주는 이게 바로 후보 계획입니다. 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기계 속에서 사는 인간의 취약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합니다.